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한인타운의 연쇄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해장촌과 카츠바 식당 등에 괴한이 유리를 깨고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뒤 도주했습니다. 이들 강도들은 헐리우드부터 한인타운까지 불과 15분 만에 4곳의 업소를 털었습니다. LA시가 불체자 상역도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조례안은 시정부가 개인 체류 신분 수집을 금지하고 영장 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LA시의회가 LA경찰국의 로봇경찰견 도입 투표를 미뤘습니다. 찬반 논란이 큰 상태로 60일간 투입 여부에 대해 조금 더 논의할 것으로 예정됐습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 등 남가주 가스회사들이 앞으로 4년 동안 가스비 인상을 통해 추가 이익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를 사칭한 사기 범죄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에디슨사는 절대 전화로 밀린 비용을 청구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봄방학을 맞아 한인 단체 관광 수요가 크게 늘면서 관광사들이 오래간만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항공권 가격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여름 티켓에 관한 문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 후유증, 이른바 롱 코비드 환자가 위장 장애를 겪을 위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의무 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고소득층 납세자의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메리안 윌리엄슨을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차기 연도 국방 예산안이 평시 기준 사상 최대액인 8,350억 달러 기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긴축 선호 발언에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구인난이 심각한 노동시장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들이 조종사 확보를 위해 임금을 앞다투어 파격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제니 옐런 연방재무부 장관이 기후변화가 미국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고 수년 내에 자산가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무부가 저비용 항공사 제트블루의 저가항공사 스피릿 항공 인수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다음 달 미국 방문 추진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한다며 미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민의힘을 이끌 새 당대표로 김기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50% 넘게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결선까지 안 가고 매듭지었고 친윤 지도부가 완성됐다는 평가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추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에 넘길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첫 경기부터 네덜란드가 강호 쿠바를 꺾는 등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오늘 오후 7시 호주와 첫 경기를 갖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멤피스와의 경기에서 112대 103으로 승리했습니다. 어제 경기가 없었던 클리퍼스는 오늘 토론토와 경기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1.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부분적으로 흐리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3월 8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스매시 앤 그랩,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물건을 갑자기 훔쳐서 급히 달아나는 이런 절도 수법을 칭하는 말입니다.
한인타운 업소 유리창을 깨고 물건이나 현금을 훔쳐가는 절도범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어제 하룻밤이라고 하기도 좀 그러네요. 20분 내에 4곳의 비즈니스가 절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필요한 것들, 돈이 되는 것들을 싹 훔쳐서 급히 도주한 것입니다. 경찰은 순찰 인력을 늘리고 있다고 하지만 피해 업소들 모두 한인타운 한복판과 인근 지역에 위치한 곳이어서 치안 공백에 대한 업주들의 불안감, 우려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한인타운의 유명 바베큐 식당 해장촌 등 한인타운 4개 업소들에 어제 새벽 3인조 강도단이 침입해 금품을 털어 달아났습니다. 어제 새벽 4시 30분경부터 5시 사이 한인타운 유명 바베큐 식당은 해장촌, 같은 몰에 있는 카츠바 식당, 산타모니카 블루버드의 셀리 뷰티 서플라이, 그리고 멜로즈 에비뉴의 스윗 코너 커피 앤 케이크, 이렇게 4개 업소가 3인조 강도단에게 줄줄이 털린 것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업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침입한 스매시 앤 그랩 수법을 사용했고 3인조 강도를 수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4개 업소를 타는 데 걸린 시간 15분입니다. 피해를 당한 4개 업소의 현금 및 물품 도난 피해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장촌 식당에서는 청소 직원의 지갑이 도난당했고 카츠바 식당에서는 현금이 털렸으며 커피숍에서는 금고가 통째로 도난당했습니다. 뷰티 서플라이 업소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 3명으로 파악된 이들은 흰색 SUV를 타고 도주했다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절도 피해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절도 피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업주들은 경찰에 아무리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업소 인근 주민들 역시 경찰이 순찰을 늘리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순찰 강화가 이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치안 공백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업소 주인은 절도범을 현장에서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그 다음 주에 나의 비즈니스에 버젓이 실실 웃으면서 나타나 아연실색했다. 절도범들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고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측은 조언하는 대처 방법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LAPD는 업소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는 절도 피해가 크게 늘었다. 퇴근 전에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내부에 불을 켜놓고 귀중품을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라.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절도 피해 업소들은 당연히 퇴근할 때 문 잠갔고 실내에 작은 불도 켜놨고 감시 카메라도 잘 작동되고 있으며 보안 회사에 가입도 했고 귀중품은 가게 내부에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매번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겨울 폭풍이 가져온 폭설에 이어서 또 비가 예고되면서 홍수 피해 우려가 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산간 지역에 쌓인 눈이 비로 빠르게 녹아내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목요일인 내일 밤부터 11일 사이 캘리포니아주는 북부를 시작으로 남부까지 비구름대 영향을 받아 겨울 폭풍이 또 밀려올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LA를 비롯한 남가주에는 10일 비가 내릴 전망으로 다음 주 역시 대체로 흐린 날씨에 14일과 16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으로 요세미티 같은 중가주 산간 지역에 8,000피트 이상에는 최고 6피트의 눈이 쌓이게 되고 5,000에서 8,000피트의 산간에는 최고 4인치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기상청은 최근에 계속된 겨울 폭풍으로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산맥과 샌버나디노 마운틴, 안젤레스 구규림 등에 최고 140인치에 달하는 눈이 쌓였지만 따뜻한 비가 내릴 경우에 산간 지역 눈이 빠른 속도로 녹아서 침수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엔젤레스 구규림 고지대에 쌓였던 많은 눈은 불과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크게 줄었습니다. 산간지대 밑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토사 유출과 홍수 피해 주의한다는 조언입니다. 이 산악 지역에는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많습니다. 홍수 피해도 그렇죠. 산사태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붕 위에 엄청난 눈이 쌓여 있는데 이 눈이 점점 무게를 더하면서 지붕이 무너져 내려앉을까 우려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상황 당분간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겨울 폭풍 영향으로 폭설, 폭우, 강풍이 몰아치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샌버나디노 산간 지역에는 엄청난 양의 폭설로 일부 주민들이 여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계당국은 눈에 쌓여 사라진 도로를 다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쌓인 눈이 너무 많아서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통행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산간 지역 주민들, 샌버나디노 카운티 산간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최소 일주일 정도는 더 고립된 상태로 있어야 도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계속 도로를 내면서 구호대들이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속에 집이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집에 접근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인 샌버나디노 카운티 산간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지역의 던로우 슈퍼바이저는 눈 속에 사망자가 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현재까지 눈폭풍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는 3명이 전부다 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와 주방위군 등은 눈을 치워 길을 만들고 고립됐던 주민들을 구조하거나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망자가 발견되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자원봉사자 리사 그릭스는 한 집에서 사망자를 발견했다고 셰리프국에 신고했고 사망자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산악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마치 시한폭탄과 같다.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일단은 잇따르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숫자, 공개 숫자 집계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창문으로 꺼내기 시작하면서 우려는 상당히 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로우 슈퍼바이저는 일단 이 지역 도로를 뚫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집에 갇힌 사람들에게 구호 물품, 특히 식료품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악 지역의 모든 집들을 확인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전히 추운 날씨가 이어져서 자연적으로 눈이 녹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번 주말에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구조대들은 이번 주말 전에 더 많은 집들을 방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남가주에 이번 겨울에 이렇게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제설 장비와 인력이 부족합니다. 제설 작업 노하우도 부족해서 생각보다 상당한 시간 제설 작업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제설 작업 어려움 이해하지만 너무 더디다며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약 80여 가구, 100여 가구 주민들이 모두 각자 집에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다음 달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빈 초청한 해외 대상은 윤 대통령이 2번째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한미동맹 70주년의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4월 26일 국빈 만찬과 정상회담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할 것이라며 70년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빈 방문 테마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 국빈 초청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일한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This state visit will only strengthen or deepen U.S.-ROK ties,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celeb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S.-ROK alliance here at the White House. 국빈 방문은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의 예우로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과 국빈 만찬이 이루어지고 백악관 바로 옆 영빈관이 숙소로 제공됩니다. 방미 의제 조율차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제동원 배상안을 크게 반겼던 백악관이 앞으로 한일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간 이번 합의가 지속 가능한 양국 관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계속해서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에서 의회 연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 연설은 국빈 방문과는 별개의 성격으로 미국 하원 의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어 케빈 메카시 의장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핵 억지력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정책 중 하나인 확장 억제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제3국에 의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로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며 재래식 무기를 통한 억제도 포함됩니다. 이 한미일 3자 협의체를 새로 창설해 양자 협의체보다 격을 높이고 핵 억지 관련 논의를 심화하며 미국의 핵 전력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는 구성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안으로 당연히 수용하겠죠. 일본은. 한국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연방 하원의장이 오늘 캘리포니아주에서 조만간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을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오늘 워싱턴에서 기자들로부터 차이 총통의 방미 일정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1997년 이래 미국과 대만이 연례 안보 대화를 논의해온 지역이자 공화당 소속의 메카시 의장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는 차이 총통이 다음 달 미국에서 메카시 의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전하며 그 대신 메카시 의장이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대만 방문은 취소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대만 언론도 차이 총통이 이달 말 중미 우방국인 과테말라와 벨리즈 순방에 나설 예정이고 그 중간에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경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메카시 의장의 전임자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작년 8월 대만을 방문했다가 중국 당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아무 변화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갈등 여전합니다. YTN입니다. 중국 외교부장의 미국 비판에 백악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는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추구하지만 갈등은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We seek a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We do not seek conflict. And there is nothing about our approach to this most consequential bilateral relationship.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미중 관계의 긴장은 분명하다며 대통령은 그 같은 긴장을 명백히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경쟁에서 승리를 목표로 하지만 그 수준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서 우리의 중국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been no change to our one China policy. None. We do not support independence for Taiwan. We've been very clear about that. 미국은 또 일방적인 상태 변경이나 힘에 의한 변화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중국을 포위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서명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건설적인 경쟁을 희망하며 이는 양국의 책임 있는 경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이 있는 관계를 중국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으로 3월 8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에는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고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금요일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고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다음 주 중반에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은 이처럼 당분간은 흐리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1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2도, 4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2도, 44도, 해안 지역은 57도, 47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중남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8도, 낮 최고 기온은 5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가필드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대형 트럭과 관련된 사고 있습니다. 609 사우스 방향입니다. 텔레그라프 로드로 내리는 지점엔 모터사이클 관련된 사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 8th 스트리트, 8가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엔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91번 웨스트 방향 710번으로 연결되는 지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봄방학을 맞아 계획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나요? 또 여름방학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지금 한인들의 단체 관광 수요가 부쩍 늘어나면서 타운의 관광사들이 분주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가주 한인들이 봄방학을 맞아 타운 여행사에 최근 단체 관광 문의가 몰리고 있습니다. 올 봄방학 시즌에는 단기간에 다녀올 수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가주를 덮친 겨울 폭풍으로 인한 폭설로 봉쇄되면서 로컬 관광에는 복병으로 작용했지만 봄방학을 맞게 된 한인들은 로컬에서 눈을 해외로 돌려 다양한 목적지로 향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강달러 덕에 유럽이나 모국 관광을 가고자 하는 미주 한인들의 단체 관광 문의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타운 내 관광사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사모관광의 김수현 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나 지진 등 다양한 재난들을 겪다 보니 미주 한인들이 기회가 생겼을 때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멀리 유럽으로 단체 관광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도 일단 추이를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손님들의 반응이 어떻게 그것 쪽에 영향을 받지는 아직 않고 있어요. 그리고 느끼기에 너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계속 그 해픈되고 있잖아요. 미래관광의 조홍명 부사장입니다. 요즘에 이 관광 추세는 이 강달러 영향에 의해서 유럽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유럽은 특히 이 북유럽에 관심들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동유럽과 더불어 서유럽에 많이들 떠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럽 말고도 한인들의 가장 수요가 높은 목적지는 모국 방문입니다. 모국 방문을 떠나는 한인들은 인근 일본까지 함께 방문하는 패키지 코스로 단체 관광길에 나서는 경우 또한 상당하다며 주로 봄꽃을 구경하기 위해 나선다고 합니다. 아주관광의 박평식 대표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오픈됐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 가는 김에 또 한국 가는 분들, 그리고 한국 가는 김에 일본으로 가는 분들, 이렇게 지금 서로 호환성이 많습니다. 타운 내 관광사들은 올 봄방학에 모국 관광과 유럽 단체 관광에 대한 한인들의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모처럼 봄방학을 맞아 가족과 나들이를 하려는 한인들이 많아지면서 타운 여행사들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계란 가격이 껑충 치솟은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의 계란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무려 60%가 올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미 전역에서 상대적으로 계란 가격이 더 비싼 이유는 이 가금류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와 사료비, 운송비가 모두 올랐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 초 전염성이 강한 조류독감이 발생해 폐사된 암탉이 많아 계란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입니다. 다행히 캘리포니아는 조류독감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계란 생산량이 많은 중서부는 조류독감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계란을 충분히 생산하지 않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약 60%의 계란을 타주에서 들여오고 있는 가운데 중서부 계란 생산량에 의존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로서는 당연히 계란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2022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케이지 프리로 사육되는 암탉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프로포지션 12가 발효된 것이 이 캘리포니아의 계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겨울 남가주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서 소비자들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가스 회사들이 앞으로 4년간 가스비 인상을 통해 추가 50억 달러 이익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가스회사와 샌디에고 가스사 그리고 전기회사 관계자들이 캘리포니아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 공청회에서 기간 산업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스비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가스비 인상안이 승인되면 소비자들은 천연가스 비용에 오는 2027년까지 매해 추가로 264달러씩을 더 지출해야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비자 권리 옹호단체들은 이 같은 가스 회사의 가스비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이 올 들어서 2달여 만에 100건을 넘었습니다. 지난해와 또 2년 전과 비교할 때 이 빈도가 더 빨라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5일 미국 일리노이주 볼링브룩의 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3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악시오스 등 미국 언론들은 이 사건이 올해 들어 100번째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총격 사건을 추적하는 비영리 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의 집계 결과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이 100건을 넘어선 시점은 지난해의 경우 3월 19일, 2021년에는 3월 22일이었지만 올해는 3월 5일로 열흘 이상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단체는 총격범을 제외한 사상자가 4명 이상 나온 사건을 총기 난사로 규정하는데 올해 1월에만 52건, 2월 41건, 이번 달은 6일 기준 11건으로 올해 들어 모두 10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기로 인한 모든 사망 사례를 포함하면 올해 들어 6일까지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자는 7,5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30년 만에 통과된 총기 안전법에 서명했지만 총기 난사에 자주 사용되는 돌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Why have deadly mass shootings become more deadly? We also know that state laws that require gun permits and bans on large capacity magazines do seem to reduce fatal mass shootings. 지난해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은 모두 647건이며 2021년에는 690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LA 경찰국이 로봇 경찰견을 스와팀에 투입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 논란이 커지면서 일단 투입 여부 결정을 60일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LAPD는 개 모양과 흡사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개발한 로봇이 도네이션이 됐는데 이 로봇의 시가는 28만여 달러입니다. 로봇독을 투입하면 험준한 지형 그리고 계단을 오를 수도 있어 여러 작전이 가능하다라며 LAPD는 로봇 경찰견 스팟이라고 이름 붙인 경찰견을 투입하는 걸 강력하게 지지했었습니다. 하지만 로봇 등을 치안에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는 주민들이 극렬한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이 치안을 위해 투입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60일 뒤로 미루기로 한 것입니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경찰 로봇견이 경찰에 의해 오용될 수 있다라면서 항의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서도 경찰견 요청을 신청했지만 역시 금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LA시가 불체자 성역도시와 관련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유니세스 허난데즈 시의원과 리디아 라만 시의원 그리고 휴고 소토 마티네즈 시의원이 조례 제정을 위한 동의안을 어제 시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시정부가 개인 치료신분을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개인의 치료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민단속국 관계자가 영장 없이 재소자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LA시의회에 상정된 동의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성역도시 조례안 작성을 위한 본격 준비에 나서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득층 납세자들에게 세금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메디케어 기금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선보이고 오는 목요일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메디케어 기금 확보를 위한 세금 인상안은 2024년도 예산안의 일부로 포함돼 공개될 예정입니다. 백악관이 선보인 메디케어 기금 확보안에 따르면 전국에서 연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자들에게 인베스트먼트 인컴 텍스, 즉 투자 소득분에 대해 부과되는 투자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5%로 인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소득 40만 달러는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또 비즈니스 인컴을 개인소득세로 보고하는 패스스루 엔티티의 경우에 그동안 비과세된 항목에 대해 과세로 변경해서 추가 세수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패스스루 엔티티에는 S코퍼레이션이나 LLC 형태의 비즈니스가 해당되는데 패스스루 엔티티에 어느 정도 과세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이번에 인상되는 세금은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에게는 한 푼도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어 기금은 2028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통령은 고소득층의 세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확보하면 메디케어 예산이 2050년까지는 문제없이 운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방안에는 시니어층이 메디케어 플래너에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네릭 브랜드 약에 대해 매달 처방약당 코페이가 $2가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메디케어가 제약회사와 협상하는 권한을 부여해 약값을 낮추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메디케어에 의존하는 주민들은 6천만 명이 넘는데 메디케어 예산 지출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기금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으면 2028년부터는 자동으로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지출이 삭감되면서 시니어층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메디케어 기금 확보를 위해서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연방의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이번에 소셜 세큐리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소셜 세큐리티는 앞으로 10년 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10년 후에는 은퇴한 시니어들의 소셜 세큐리티 연금은 20% 정도 삭감될 전망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연방법무부가 저비용 항공사 젯블루의 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뉴욕주와 매사추세츠, 워싱턴 DC 당국과 함께 젯블루와 스피릿 항공의 합병 저지를 목적으로 한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양사 합병이 미국 항공산업의 집중을 유발해서 경쟁을 억누르고 항공요금이 오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피릿 항공이 신규 취항하는 노선의 항공료가 평균 17% 떨어졌지만 이 스피릿 항공이 운항을 중단하게 되면 해당 노선 운임이 30%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합병이 성사되면 중복 노선 등으로 인해 스피릿 항공의 좌석수가 10에서 15% 줄어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양사 합병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연방교통부도 법무부의 소송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사무실 임대 건물을 아파트나 콘도 등 주거용으로 전환에 따른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건물의 주거용 전환을 위해 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승인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용도 변경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경기 침체로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사무실 임대 시장과 극심한 주택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택 시장을 위한 구원 투수가 될지 법안 추진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어제 열린 육군 포럼에서 유색인종 지원자들의 군복무의 장점을 홍보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대한항공의 캐시앤마일즈 결제 통화가 기존 원화에서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용 기자가 타운뉴스 전해드립니다. 7일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육군 포럼에서 아시안 등 유색인종 지원자들에게 군복무의 장점을 홍보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7일 LA 다운타운의 밥 호프 페이트리엇 홀에서 미 육군 사령관인 사성장군 게리 브리토 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LA 육군 모집대대가 특별 육군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미 육군 사령관인 사성장군 게리 브리토 사령관과 육군 장관의 민간 보좌관인 마리오 레가 등이 이날 연사로 출연해 커뮤니티, 산업, 교육 지도자 등 총 70여 명을 대상으로 육군의 리더십과 진로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게리 브리토 사령관은 사회의 다양한 직업군에 적용되는 군에 복무하면서 배울 수 있는 육군 리더십과 윤리성을 강조했습니다. Our Army needs young men and women from here in Los Angeles just as much as those young women need the United States Army. Over 200 career paths, you can go into over 150 specialties, and I often, my staff is kind of personally tired of hearing it, but if you want to be a culinary arts specialist trained very well, the United States Army that jumps out of planes, you can do that. 미군에 입대할 경우 가장 큰 혜택은 주택지원금과 GI 빌이라고 강조하고 아시안을 포함한 유색인종 지원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인 군복무를 적극 추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edical care, competitive pay, housing allowance, GI Bill opportunities that are offered to you as well and can be extended to your families, and credentialing and certification on those jobs as you stay in longer now. 팬데믹 이후로 개최된 이날 포럼에선 오찬과 질의응답 세션으로 구성되어 귀빈들과의 적극적인 소셜 네트워킹의 자리였습니다. 대한항공의 캐시앤마일즈 결제 통화가 기존의 원화에서 달러까지 확대됩니다. 캐시앤마일즈 결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대한항공 항공권 구매 시 운임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지불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항공권 구매 시 최소 500마일부터 운임의 20%까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편으로 판매와 운행되는 편도와 왕복 여정에 대해 원화, 달러로 결제 시 이용 가능합니다. 마일리지 사용 가치는 시즌, 수요, 노선 예약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며 실제 구매 시점에 결정됩니다. 보너스 좌석 상황과 보유한 마일리지를 고려해 보너스 항공권과 캐시앤마일즈 중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등록된 가족의 항공권 구매 시에도 본인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시작됐습니다. 벌써부터 이변이에요. 어제 첫 경기 펼쳐졌는데요. 네덜란드가 아마 최강 쿠바를 이겼습니다. KBS입니다. 기아에서 뛰었던 버나디나가 멀티히트를 치며 활약했고 김하성의 동료 보아르치의 호수비로 네덜란드가 강호 쿠바를 4대2로 이겼습니다. 쿠바는 선발 로드리게스가 4회까지 한 점만 내줬지만 투구수 제한에 막혀 더 이상 나올 수 없었고 이후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1라운드에서 한 경기당 투수의 최대 투구수는 65구이고 라운드가 올라갈수록 한도는 높아집니다. 또 59 이상 던지면 나흘을 쉬어야 하고 39 이상을 던지거나 이틀 연속 투구 시 하루를 쉬어야 해 투수 운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투수는 이닝이 바뀌지 않는 한 최소 3타자를 상대해야 하는 규정도 생겨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호주전의 선발 투수와 일본전의 선발 투수가 어느 정도 이닝을 많이 이끌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나머지 투수들이 체코라든지 중국전에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쿠바는 8회 주자가 견제사를 당하자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는데 감독의 비디오 판독 요청도 새로 도입된 규정입니다. 단 8강까진 단 1회만 사용 가능해 판독 요청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승부치기도 바뀌었습니다. 연장 10회부터 곧장 승부치기에 들어가는데 주자가 1, 2루가 아닌 무사 2루에서 시작합니다. 선발 투수로 출전했다가 교체돼도 계속 지명타자로 뛸 수 있는
일명 오타니 룰도 생겨 관심을 끕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WBC 야구 대표팀이 드디어 오늘 저녁 7시 호주와 대회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과 호주의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경기가 열릴 일본 도쿄돔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우리 대표팀의 본선 첫 경기 호주전 마운드에는 투수 고영표가 선발 등판합니다. 오늘 도쿄돔 이 적응 훈련에서도 고영표는 마운드를 직접 밟아오는 등 차분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이담 투수 고영표는 도쿄올림픽 선발 경험도 있고 최근 컨디션도 가장 좋습니다. 또 떠오르다 가라앉는 체인지업을 주로 구사하는데 떨어지는 변화구에 약한 호주 타선을 상대할 최적의 카드로 보입니다. 고영표를 비롯한 대표팀 선수들 컨디션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이 한국계 빅리거 토미 에드먼도 오늘 훈련에선 이 좌우 타석 번갈아 가면서 담장을 넘겼고요. 김하성과 이정후도 웃음 띤 얼굴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이 도쿄돔의 인조 잔디도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이었는데요. 도쿄돔은 상대적으로 타구가 좀 느리게 굴러가는 편이라 선수들은 직접 공을 튕겨가면서 수비를 위한 점검까지 마쳤습니다. 이강철 감독도 주사위는 던져졌다. 도쿄를 벗어나 마이애미로 가겠다면서 결연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호주 대표팀 선수들은 대부분 호주 프로리그 소속 선수들이고요. 또 한국의 1.5군 정도이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만만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호주 대표팀도 오늘 도쿄돔 적응 훈련을 진행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타선의 힘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여기에 유일한 메이저리거 에런 화이트필드는 빠른 발로 적극적인 주루를 하기 때문에 경계 대상으로 꼽힙니다. 호주의 선발 투수 카드는 예상 밖이었는데요. 당초 거론됐던 이 한국 프로야구 출신의 서폴드가 아닌 장신의 좌완 투수 잭 올로클린을 예고했습니다. 핵심 좌타자가 많은 한국 타선을 감안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우리 대표팀은 흰색 홈팀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14년 만에 4강 진출, 그 힘찬 도전의 첫걸음이 될 호주전, 내일이 곧 도쿄돔에서 펼쳐집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허술지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신인 감독이 선임이 됐죠. 윌겐 클린스만, 독일의 전설입니다. 한국 축구와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독일 출신의 클린스만 감독이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자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쏟아집니다. 밝은 미소로 팬들에게 인사한 클린스만 감독은 설렘과 흥분 속에 한국 축구의 수장이 된 소감을 밝혔습니다. I'm very proud and very privileged to have this opportunity now to come to Korea and to work with the national team and to hopefully have success. And that's why I'm here. 도착과 함께 내뱉은 첫 목표는 내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우승입니다. 2015년 슈틸리케 감독 시절 결승전에서 아깝게 호주에 지는 등 한국 축구는 무려 63년 동안 아시안컵 우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You proved in Qatar that you can beat big nations. You beat Portugal in Qatar, and 4 years ago you beat Germany. so you can do very well, and this is our goal. Our goal is to win the Asia Cup. 90년대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활약했던 스타 감독의 등장에 축구 팬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과로 말하는 게 스포츠다 보니까 감독님이 원체 또 스타 출신이시다 보니까 저희 선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케어들이라던가 경험에 대해서 잘 녹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벤투 힘으로 한국 축구를 이끌게 된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주말 서울과 울산의 K리그 경기를 관전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합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내일 낮 12시에서 1시에 진행되는 이 뉴스와이드 시간 있죠. 뉴스와이드 낮 12시부터 1시에 진행되는 뉴스와이드 시간에 LA 총영사관의 이상수 국적법 영사를 초대해서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갖는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내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뉴스와이드 잘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8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